대도시 서울은 언제나 제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분주함 속에 돌아가는 도시의 삶. 그런 도시를 지켜보는 황금빛 플라스틱 탑이 있다. 제가 살던 데가 낙원동이에요. 바로 옆에 탑골공원 있고. 근데 거기 있는 경찰사지 석탑이 이 유리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리 프레임만 보여요. 그 쇳덩어리 프레임만. 탑은 안 보이고. 그래서 저 탑을 좀 끄집어내서 살려줘야 되겠다. 탑골공원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분을 모셔오자. 한국적인 거는 다 박물관 안에 가둬놓고 안 쓰는 거를 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써야지 전통이거든요. 전해져 내려오는 것. 사용 중인 한국을 보여주자. 자꾸 어제를 지우잖아요. 삐까뻔쩍한 새 것만을 간직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과거, 이것을 잘 써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죠. 탑엔 다양한 삶이 새겨져 있다. 역사는 삶이고 삶을 담는 게 예술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바라는 염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탑이라는 건 결국 그렇게 쌓아서 저 위까지 가고자 하는 거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려는 거고 그 앞에서는 겸허해지죠. 하늘에 닿고픈 염원이 담긴 탑. 백제의 탑은 신앙의 대상이었다. 언제든 찾아가도 좋을 곳에 있었던 탑. 백제 사람은 두 손 모아 내일을 기원했다. 탑이 곧 부처였던 것이다. 보배로운 탑을 모신 보탑사. 이곳엔 전통 방식대로 축조한 보탑사 3층 목탑이 있다. 보탑사 목탑은 황룡사 9층 목탑 이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초의 목탑이다. 그의 옛날 백제 장인의 솜씨처럼 못 하나 쓰지 않는 목탑을 40m 이상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자연에 거슬리는 집을 지으면 그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연에 화합하는, 자연에 쌓이는, 안기는 그런 집을 지어줘야만이 그 집이 오래가지.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그 미진이 있어요. 조그마한 지진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못을 박으면 그 흔들림에 빠졌을 때 제자리 돌아가는, 나무가 흔들려서 제자리 돌아가는 역할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면 점점 더 옆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흔들고도 제자리 갈 수 있는 것은 이음과 맞춤으로만 해야지 못을 박으면 제자리 가지 않습니다. 보탑사 목탑을 통해 백제 목탑을 그려볼 수 있다. 백제 목탑 높이는 3층에서 9층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이 오르내리는 목탑은 층과 층 사이에 밖에선 보이지 않는 암층을 만들어야 한다. 황룡사 9층 목탑 내부는 17층이었던 것이다. 지붕에 떨어질 눈과 비의 무게까지 고려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지어야 했다. 목탑이 똑바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사각형 박스가 되게 안 되니까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혀놔야 되잖아. 그래야 탑의 형상이 이렇게 하고 끝에 가서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데 기둥을 예를 들어서 기둥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올라가려면은 이게 휘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경사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도 없을 뿐더러. 그럼 어떻게 해요? 1층을 만들고 2층을 그 위에 또 쌓는 거예요. 목조로. 또 3층을 쌓는 거예요. 4층을 쌓는 거예요. 그런 적층식 구조예요. 646년 신라 선덕여왕은 삼국통일을 염원하며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웠다. 그런데 신라는 이 국가적인 과업을 백제장인 아비지에게 맡겼다. 황룡사 구축목탑은 총 225초로 80m 이상이나 된다. 80m 이상의 목탑을 세우는 것은 오늘날에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때 당시에 중국의 탑은 이제 그 주로 그 뭡니까 그 벽돌로 만든 벽돌 탑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백제에서 이미 그런 그 구층 목탑을 지었다. 백제 기술자가 지었다. 그것은 기술이 이미 목조 건축 기술은 백제가 다 완성시켰다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백제는 하늘에 닿을 듯 높은 탑을 쌓으며 미륵의 이상향, 도솔천을 꿈꾸었을지 모른다. 부여 백마강 기슭의 낙화암. 바로 그 건너편에 백제시대 왕실 사찰 왕응사가 있었다. 왕응사는 왕이 직접 백마강을 건너 불공을 들이러 가던 사찰이었다. (554년)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뒤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백제 위덕왕이 세운 왕실 사찰이었다. 지난 2000년부터 왕응사지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금당과 목탑지가 확인됐고 다양한 금속 장식품과 다량의 기와가 출토됐다. 그중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유물도 있었다. 오! 잠깐만. 그쪽들은 2007년 10월 목탑지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된 것이다. 진짜 그릇 같은데? 사람 아니야? 사람. 이게 한번 약실치기라도 해놔야죠. 그래가지고. 농경지 아래 1000년 넘게 묻혀있던 유물. 잃어버린 백제 역사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왕흥사 사리합은 네모난 석조암에 담겨 있었다. 청동으로 만든 사리합엔 은으로 만든 사리병이 있고 그 안에 금제 사리호가 담겨 있었다. 석가 유해를 금, 은, 동, 철관에 모셨기에 사리도 금은동 사리호에 보존한 것이다. 청동 사리합 표면은 모두 29글자가 새겨져 있다. 명문엔 577년 2월 15일 백제 위덕왕이 절을 세우고 사리 2매를 봉안했는데 신묘한 조화로 셋이 됐다고 적혀있다. 왕사에서 이제 목탑을 조성할 때 사리 2매가 3매로 늘어났어요. 이건 놀랄만한 기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백제 위덕왕의 어떤 격을 높여주는 이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그런 부처님 사리가 2개에서 3매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위덕왕의 존재가 부처님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불국토 국가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기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사리에 대한 불사리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라고 하는 것은 백제 왕이 거머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제 미륵사탑은 우리 역사 최초의 성탑이다. 전체 9층탑으로 28m 높이다. 미륵사탑은 배흘림 기둥이나 옥계석 추녀 끝이 살짝 올라간 모습 등 마치 목조 건물을 보는 듯하다. 미륵사탑 내면엔 모두 4개의 출입문이 있다. 탑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에 십자형 공간이 있어 출입문들과 통한다. 미륵사 석탑 복원 현장에선 십자형 구조를 보다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동서남북에 4곳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남쪽에도 이 통로의 하나인 계단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곳으로 이 석탑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탑의 흔적을 석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륵사 석탑 축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단에 잘 다듬어진 판석을 깔고 모두 12주의 기둥을 배치한 뒤 석재가 결구되도록 끼웠다. 그 뒤 탑 심초석 위에 천장까지 이어지도록 심주석을 세워 석탑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했다. 그 동탑 복원 당시 산정된 무게는 한 2,700톤에 이릅니다. 그 무게는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집안 지하 구조에 대한 견고한 보강이나 어떤 그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그 이 동탑 기단 하부에 촘촘히 판축으로 견고하게 다진 상태를 확인을 했고, 또 최근에 이루어진 서탑 발굴 조사에서도 그런 구조들이 확인이 돼서 그 당시 그 백제의 어떤 그 기술들이 놀라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국토를 꿈꿨던 백제엔 뿌리 깊은 사리 신앙이 있었다. 사리를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석탑을 세웠던 것이다. 백제는 어떻게 거대한 돌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일까? 복원 중 거중기와 같은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다. 거중기를 설치하기 위한 흔적의 구조는 지금 이 석탑의 남쪽인 이 기단 외부인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연결돼서 확인이 됐습니다. 탑 주변에 5m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설치한 뒤 밧줄을 연결해 도르래와 같은 원리로 석재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 상단에도 보다 손쉽게 석재를 올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탑을 세우는 데 들인 노력은 기초 공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지금 저 가장 바닥층이 지금 모래층입니다. 저 모래층은 열기 미륵사지를 조성하기 전에 원 바닥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메웠는데 지금 바닥층에서부터 약 2m, 20에서 30cm 정도는 저거 전부 다져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석탑을 세울 곳은 여기 보시면 다시 파낸 되팔 흔적이 있습니다. 선이 보이시죠? 이 지역을 석탑이 세울 곳을 사방으로 다시 파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저는 할석하고 점토질 또는 모래를 가지고서 층층이 다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판추라 그러는데 보시면은 아주 단단하게 내부를 다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석탑이 순수한 이제 화강암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무게를 받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된 거죠. 미륵사 목탑 집안에선 돌과 흙을 번갈아 깔고 그 위에 탑을 세운 흔적이 발견된다. 탑 아래로 지하수가 잘 흘러가도록 만든 것이다. 탑 집안이 가라앉지 않도록 단단히 다진 흔적도 발견됐다. 약 5cm에서 8cm 정도
넓이 또 약 4, 5cm 정도 깊이의 구멍이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이제 편의상 목도흔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한 층을 올리면서 또 두드리고 또 한 층 획을 깔아서 이렇게 두드리고 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처음으로 두드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층들이 위에 올라가는 석재가 그렇게 무거워도 견딜 수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백제의 꿈 불국토. 백제는 부처의 사리를 영구히 모시기 위해 역사 최대의 탑을 만들고 수백 톤에 이르는 석탑을 쌓아 올렸다. 불국토를 향한 그들의 열망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다. 매일 나무에서 부처를 꺼내는 조각가가 있다. 나쁜 마음을 가졌을 적에도 그 부처님 얼굴을 볼 적에 절대 죄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처가 돼야 되거든요. 불모의 꿈은 세상의 안식처가 될 부처를 빚는 것. 화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칼 한 끗 한 끗 할 적마다 간세음을 하면 간세음 염송을 합니다. 온만이 반매하면 온만이 반매하면 하면서 한 칼 한 칼에 하면 그 장인의 염력과 이 나무에 가지고 있는 자란 그 어떤 역사, 어떤 그런 어떤 기동력, 어떤 정신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삼합이 되어서 그 기철을 가져오는 거예요. 웃고 있는, 그리고 그냥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한의심이 나서 정말 이렇게 남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백제시대 백길의 요주였던 태안반도. 이곳 백화산 자락엔 지난 1500년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백길을 지켜봐온 마의 삼존불이 있다. 백제시대 만들어진 태안 마의 삼존불은 불상 배치가 독특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보통 석가열애를 세우는 중앙에 관음보살을 앉힌 것이다. 뱃사공들이 인간을 고통에서 구한다는 관음보살에게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이제 항해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부닥거리라든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해변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런 항해 안전과 관련된 토착 신앙 체계를 물리치고 이제는 불교 해석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의 삼존불이 이제 조성이 되고 이제는 부처님의 이제 지원하에 보호하에 중국에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파급돼 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목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백제가 온전한 불교 국가로서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포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망치로 때리면서 여기 한 땀 한 땀 따내는 거예요. 이렇게 망치질하면 우악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돌멩이가 떨어져 나갈 때면 망치질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 끝에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응? 미소 나오고 웃음 나오고 자비상이 나오고 이게 이 정이 요술가지. 충청남도 서산 가야산 계곡은 예로부터 태안반도에서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가야산 자락에 백제의 미소가 깃들어 있다.
이 산자락을 1500년 세월 지켜온 서산 마의 삼존부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모습이다. 눈을 크게 뜨고 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선 친근함이 느껴진다. 석가열애상은 법이 안쪽에 원매듭이 선명할 정도로 섬세한 백제 조각을 간직하고 있다. 바로 옆에 우협시 보살은 다리를 푹 깬 채 생각하는 자세로 앉아있고, 좌협시 보살은 두 손을 모아 약합을 쥐고 있는데 화려한 관장식과 은은한 미소가 잘 어우러진다. 부처의 위엄보다 자애로움이 번지는 어이, 이것이 바로 백제의 미소. 부처는 바라볼 수 없고 꿈속에서나 본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곁에서 볼 수 있고, 그런 부처의 존재를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그 나라가 불국토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내음과 인간의 모습은 이제 불성에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백제의 부처는 지엄한 경외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언제든 찾아가 위로받을 수 있는 따스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백제의 불교가 종교를 넘어 삶 자체였던 것이다. 사찰을 떠나 산과 들에도 깃들어 있던 백제의 미륵불. 어디서든 만날 수 있던 미륵불은 불국토의 상징이자 미래의 희망이었다. 백제의 정림사지 석탑은 1500년 전처럼 아직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옛날 백제 사비성을 지키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700년 백제의 영락성세를 지켜봐온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기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루의 평안을 기원하던 소박한 기도에서 시작해 백제 전체로 퍼져나갔던 꿈, 불국토. 660년 다 이루지 못한 백제의 꿈은 역사의 강을 따라 흘러갔지만 백제 사람들은 이미 저마다의 가슴 속에 불국토를 간직하고 있었다. 기쁜 불신 위에 세워진 불국토. 은은한 미륵의 미소 안에 백제의 삶은 계속됐다.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도 감호할 수 있는 엄중한 문화가 쓰는 배합이 최고의 강도를 가질 수 있는 배합이 당대 최고 기술로서 신의를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